만만한 사람 그만되기. 3040 직장인을 위한 인간관계 거리두기 전략 5가지. 오늘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2가지 핵심 요소인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과 경계 설정과 마음의 무기력 극복 및 장기적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실용적인 전략들을 통해 여러분은 더 건강한 관계와 마음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거리 조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같은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 관계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경계 설정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애노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지만 사실 건강한 경계선은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정리입니다. 감정이 크게 상하기 전에 침착하고 단호하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가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과도하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우정이 정말 소중했어. 하지만 최근에 내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가 어려워졌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한 문장으로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연스러운 거리두기입니다. 갑작스러운 관계 단절이 부담스럽다면 점진적으로 접촉 빈도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메시지에 대한 응답 시간도 조금씩 늦추는 식으로요. 실제 사례로 한 직장인은 퇴근 후 매일 술자리를 요구하는 동료들에게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라는 변명 대신 나는 주중에는 운동과 집안일에 시간을 쓰고 싶어. 금요일에만 함께하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했고 이를 통해 동료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관계의 손익계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익이란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지지, 영감, 성장 기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건강한 관계는 이러한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입니다. 관계 손익계산의 실천 방법으로는 먼저 여러분의 주변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나요? 반대로 누구를 만난 후에는 항상 기운이 빠지나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관계 에너지 다이어리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과 그 후 느낀 에너지 수준 5에서 마이너스 5까지를 기록해 보세요. 이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더 투자하고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둘지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 30대 직장인은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항상 고갈시키는 두 친구와의 만남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의 거리 조정은 1cm와 10mm의 차이처럼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동일한 깊이로 유지될 필요는 없으며 각 관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한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중에는 개인적인 고민까지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1cm가 있을 수 있고 업무적 대화만 나누는 예의 바른 관계 10mm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고 가치 있는 관계입니다. 거리 조정의 실천 팁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관찰하며 누구와 어떤 거리감을 유지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대학 신입생은 입학 첫 달에 모든 동기들과 친해지려다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점차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머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더 건강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경계 설정은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먼저 업무적 태도에서 진지함과 전문성을 보여주세요. 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약속 시간을 엄수하며 업무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 노출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특히 부정적 감정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화가 났을 때 바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건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후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잠시 시간을 가진 후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필요할 때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대본을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업무 외 시간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상사나 동료에게는 제가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업무 시간 내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업무 카톡에 바로 답하지 않고 다음날 출근 시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과 삶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고, 이를 동료들에게도 미리 알려 오해를 방지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경계 설정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 손절이라는 개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는 형제가 있다면 내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 하지만 내가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명확히 경계를 설정하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방문 빈도를 조절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를 피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40대 여성은 자신의 결혼과 육아 방식을 매번 비판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전화 통화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고 비판적 대화가 시작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통화해요라고 정중히 말하는 방식으로 관계의 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마음의 건강관리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번아웃 또는 무기력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고갈 상태를 말합니다. 번아웃의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상적인 업무 시작의 극도의 어려움, 이전에 즐겼던 활동에서의 흥미 상실, 짜증 증가와 집중력 저하, 사회적 고립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번아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방법으로는 번아웃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자주 또는 항상이라고 답하는 항목이 5개 이상이라면 번아웃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극도로 힘든가?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지는가? 전보다 짜증이 자주 나는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가? 업무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실제 번아웃을 경험한 한 30대 디자이너는 처음에는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자책했지만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복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작은 성공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침대 정리하기, 10분 산책하기와 같은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성취감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학생은 무기력증으로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루 5페이지 읽기라는 최소한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서 점차 학습 의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세요. 모호함은 불안과 무기력을 악화시킵니다. 건강해지기보다는 매주 월, 수, 금 30분씩 걷기, 식사할 때 채소 한 접시 먼저 먹기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배우자, 친한 친구, 전문 상담사 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직장인은 비슷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는 동료들과 번아웃 극복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의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어려움을 나누면서 큰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넷째, 완충 상태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에너지가 100% 충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5% 정도만 회복되어도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번아웃에서 회복 중이던 한 회사원은 처음에는 하루 2시간만 근무하는 단축 근무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마음 건강 관리에서 치매 예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와 유전적 요인은 통제할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첫째, 혈관 건강을 유지하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는 치매 예방에 직결됩니다.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0대부터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30%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하세요.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은 인지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으로는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고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으며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70대 노인은 이러한 식습관 변화 후 기억력 테스트에서 동년배보다 우수한 점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세요.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돌기,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기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넷째, 사회적 교류와 뇌 자극 활동을 지속하세요. 친구들과의 만남, 독서 모임, 악기 연주, 퍼즐 풀기 등은 인지 예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친구들과 만나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40%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정비소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정비소에 가져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이상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불면, 식욕 변화, 과도한 걱정 등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고려해 보세요. 상담 심리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마음 정비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6개월간의 번아웃 이후 심리 상담을 시작했고 초기에는 매주 상담을 받다가 상태가 좋아지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정기 점검 방식을 통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 관리의 핵심은 치료보다 예방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5분의 명상, 감사일기 쓰기,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완전한 회복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15% 정도의 에너지만 회복되어도 일상으로 돌아가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거리 조절과 마음의 무기력 극복, 그리고 장기적인 인지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영역은 의식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작은 변화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와 마음이라는 정원을 오늘부터 더 의식적으로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